한동훈 말고 나도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걸까 지금? 어떤 인물이 나도 있다라고 지금 외치는 걸까요? 일단 그 인물의 모습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안녕하세요. 유심초 회원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머지않아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는 기회가 곧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예. 그 전에 당의 변화 이걸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점을 고민하는 거지 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인의 지지자들과 만납니다. 그제 팬카페 회원들과 팬미팅을 나섰어요. 아, 팬카페, 여기도 팬카페가 있군요. 좀 오래됐어요, 여기는. 근데 만나서 뭔가 질문도 받고 대화를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지지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 이런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질문이 많았다. 아직 출마 결심은 안 했지만 고민은 진짜 깊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고민은 진짜 깊이 하고 있다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면 이거는 도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당선 가능성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출마할 마음은 아주 많지만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출마할 거다. 가능성, 출마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심, 그다음에 결국은 좀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오로지 정치적 목표는 2027년 대선입니다. 자, 2027년 대선 출마 때문에 예.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 출마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자, 당내 상황이라는 게 다시 친윤 일색으로 돌아가고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가고 예. 혁신이 더 멀어지고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고민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이 속에서 뭔가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없을까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부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대 출마를 고민할 수 있겠다. 예. 실제로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뭔가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결국은 여론조사 한동훈 위원장과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당심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결국 지금 전체적인 유승민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둘러싸고 본인의 마음은 이미 전대 출마를 가고 있지만 예. 전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특히 가장 중요한 전대 룰의 결정 문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예. 못하느냐가 이번 전대 출마의 가장 기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2027년 대선을 위해서 한번 건곤일책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른바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예. 출마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고민의 지점은 무엇일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마 그 고민의 지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면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아닌가, 보수이냐 진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체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전 국민 그 인구분포 그대로 다 나온 조사죠. 근데 여기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8%. 가장 숫자가 높네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 비슷하지만 약간 뒤쪽에 있죠. 그리고 다른 당선인들, 의원들이 쭉 9, 7, 7 이렇게 가고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도 저기 있네요, 지금.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겠습니다. 숫자가 확 달라지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13, 유승민 전 의원은 9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뭔가 분석과 전망을 하신 분 목소리 짧게 들어보죠. 당원 당규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 국민 50%, 당원 50%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네. 되는데 한동훈, 유승민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다. 김철현 교수님,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그 표시는 9%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한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예. 사실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인 거 여전히 보이고- 그게 넘어설 수 없는, 극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일단 일반 여론조사에는 1등을 했거든요.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와서 지금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30% 또는 민심 50%라고 할 때 예. 역선택에 대한 완벽하게 방지 조치가 없다면 예. 사실 잘못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대표를 뽑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 그 있다는 방지 거죠. 조치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혹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먼저 물어보고 나서 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어도 본인이 만약에 응답자 속여버리면 어쨌든 얼마든지 역선택 가능할 수 있는 100% 부분이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는 당신 100%, 당원 100%에게 묻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자세 전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아까 밝힌 것처럼 본인이 지금 목표라고는 2027년 대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고민을 끝내고 전당대회 출마를 또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유승민 전 의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던 이인숙 당선인이 예. 이제 하나의 당을 창당하고 세석을 가진 미니 정당의 대표가 되고 예. 이제 다음 2027년에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한다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보면 본인만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게 아니고 이제는 예.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중부담 중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 굉장히 국민적 파란도 일으키고 신선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드 배치도 맨 처음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릴 어떤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지 예.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심제를 끄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선택해서는 안 될 그런 정치 수다 이렇게는 보이죠. 요거 짧게 정영신 변호사. 만약에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주목도나 위상을 대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어떤 의미 있는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이제는 그 뭐 60대 후반 이제 70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 이제 본인의 정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산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 꿈을 뜻을 한번 펼쳐보는 시도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 선택할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를 해볼 것이냐 정도의 방점을 두시는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여당 내에서 또 다르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또 다른 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어요. 최근 목소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총선 전략이 잘못됐다. 요 내용을 계속 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몸 바쳐서 건강 상해가면서 열심히 한 거 인정하는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치고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참 그건 사실은 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어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실천의 전제는 무엇이냐? 저 범죄자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하는 겁니다. 2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앞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당시에 2조 심판 이걸 외쳤죠. 이게 곧 민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심판론 들고 나온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최근에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이거는 이달 초인데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최근에 또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방문할 때 기자들과 간담회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어요. 2조 심판 그리고 운동권 심판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다. 스스로 이런 심판 자꾸 얘기하면서 심판론 자체를 갖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다.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실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동훈 등판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건 뭐 중립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나오지 말라는 건가요?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알아서 하겠죠.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김주호 부대변인, 오세훈 시장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총선 패인 원인에 대해서 심판론 잘못 꺼내놨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괜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2조 심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민주당 171석 확보했고 조국 혁신당 12석 확보했으면 대승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전략인 거는 대한민국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 예. 저는 뭔가 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운맛이면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순한 맛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예.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도 알고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해서 지적했고 황상문 수석 사퇴시켰고 예. 이종섭 호주 대사를 복귀시켜서 또 사퇴시켰습니다. 의대 정원까지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20년 직인데 관계가 완전 파탄된 거 아닙니까?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못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얘기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순한 맛인데 예. 저는 뭐 하루하루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뭔가 여길로 승부하겠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 지적만 하고 있으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 당원들한테 각광받고 있는지 한번 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앞서서 영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에 정말 애쓰고 수고한 거 안다. 이건 칭찬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어야죠. 이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뭐 잘했다. 왜 잘못된 것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지적할 용기는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외 출장 가서도 이 얘기해서 또 뒤늦게 알려줬어요. 이런 가운데 이게 얼마 전에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누구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여기는 약간 말이나 표현이 약간 맵습니다. 여기는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민희진 대표 얘기를 꺼내면서 합니다. 관련 영상도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한마디로 깡이잖아, 깡. 민희진 씨도 매일 그걸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든 거지. 그런 카드는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수시로 내보이면 정치인 중에는 이제 연상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 허구한 날 매일매일.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게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 오세훈 시장이 누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인 중 허구한 날 매일매일 수시로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같은 카드를 내보이는 그런 분이 계시다. 이거 누굴 겨냥한 건가 이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름을. 그리고요. 본인에 대해서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승부하는 스타일. 어느 날 갑자기 뒤지는 정치는 안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약간 어필하는 것 같죠? 김철우 교수님, 저 위쪽에 누구를 겨냥한 것 같습니까? 허구한 날 매일매일 수시로 내보이는 분. 그래서 지금 뭐 허구한 날 매일매일 그 SNS 날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선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가는 게는 조금 정치적 악연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오선 시장이 주민투표 무상급식에 그때 개봉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장직을 물러나게 되거든요. 물러났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당 지도부가 막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디도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홍준표 시장이 2012년도 그때 이제 뭐 그 이 19대 이 총선을 앞두고 그때 앞두고 그때 사실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대표직에 물러나면서 두 분 간에 사실은 조금 정치적 악연이 있거든요. 근데 오선 시장이 보면 지금 저는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2조 심판론이 조금 저는 홍준표식 오히려 또 이 한동훈 비판에 또 가세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약간 있는데 온건하고 우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비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2조 심판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총선보다는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이게 맞는 화두긴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저렇게까지 비판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원래 초장에는 뭐 김포 서울 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뭐 지상철 지화시키는 네. 정책 공약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단 저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저 오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2조 심판론보다는 사실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봐야 되거든요. 예. 저는 어떤 선거 전략 때문에 이번 총선이 패인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번지수가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선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더 이상은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조금 전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저분들이 이번 총선 때 사실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거든요. 저분들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 지금 와서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 또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거는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당원들이 볼 때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모두 비판하고 지적한 셈이 돼버렸네요.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함으로써요.